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7월 18일 금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7년 이상 거주한 서류 미비자에게 합법 체류 자격 부여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베네수엘라인 250명이 송환되면서 미국 시민 10명이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내 DEI 프로그램과 진보적 학문을 정조준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앱스타인 증언 일부를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기반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지니어스법에 서명하면서 제도권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무료 세금 신고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디렉트 파일은 종료됐지만 재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생 성별이 단순 확률이 아니라 가족 유전자 영향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정맥 기능 부전증은 치료는 가능하나 장기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이민 구제 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오랜 기간 미국 사회에 기여해온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발의된 2025 존엄법 Dignity Act는 미국 내 7년 이상 거주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최대 7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베로니카 에스코바 의원은 이민자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경제적 기여를 제도권 안에서 가능하게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엄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에 붙은 이 법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총 7년에 걸쳐 $7,000의 배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성실히 내야 하고 연방 복지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년마다 국토안보부에 신원 보고를 해야 하며 거주지와 취업 기록도 유지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한 이민자들은 존엄 신분 디그니티 스테이터스를 부여받고 7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길은 열려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시민권 신청이나 가족 초청 이민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합법 체류는 허용되지만 영구적 정착이나 귀화로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또 하나의 임시 신분 제도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경 보안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법안은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장벽 보강, 감시 기술 확대, 전국적인 E-Verify 시스템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경 지역에는 인도주의 캠퍼스를 세워 망명 신청자들을 연방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하원에서는 초당적 협력 분위기가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보수와 진보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뚜렷해 최종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면죄부라는 반대 여론도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시민권 절차가 빠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이민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민자 커뮤니티는 전반적으로 환영 분위기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신분 안정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신청 절차,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혼란도 존재합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기회가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려면 더 많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번 존엄법은 단순한 신분 보호를 넘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를 보다 제도권에서 풀어가려는 시도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어떤 수정과 협의가 이루어질지, 또 그것이 이민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향후 논의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미국의 이민 정책에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낼지 앞으로의 입법 과정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유미정 기자, 자세한 보도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했던 베네수엘라인 250여 명이 엘살바도르의 고위험 감옥에 수감됐었는데 이들이 지난 금요일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동시에 베네수엘라 정부에 억류됐던 미국 시민 10명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국무부가 수개월간 물밑 협상을 진행한 끝에 베네수엘라인들은 전세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고 본국에서 온 항공기로 출국했습니다. 같은 시각 조지아의 작은 공항에서 미 정부 전세기가 출발해 미국 외교관과 의료진을 태우고 카라카스로 향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의 리더십 덕분에 미국민 10명이 무사히 귀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에 억류된 미국인은 더 이상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대응을 명분으로 대학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대응 태스크포스는 출범 초기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이후 대학 내 유대인 학생 보호 문제를 명목으로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진보 진영의 상징인 DEI 프로그램과 좌파 성향 학문, 입학제도, 교수 채용까지 대대적인 개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콜롬비아 등 주요 대학은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이 동결되며 입학 채용 다양성 평가까지 강제당하는 중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유대인 차별은 병의 증상일 뿐이라며 대학 내 보편적 문화 전체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대인 단체들도 이 조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DEI를 없애는 것이 반유대주의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유대인 학생들만 고립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정책은 명백히 보수 진영의 대학 장악 프로젝트로 해석되며 다음 주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하버드와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대배심 증언을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장관 팸 본디는 오늘 연방법원에 증언 공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공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자료도 일부에 불과해 보수층의 기대를 충족하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본디는 앞서 플라이트 로그, 피해자 명단 등 수백 페이지 자료를 공개했고 FBI가 추가 증거를 숨기고 있다면서 수천 페이지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가 2003년 앱스타인 생일 앨범에 그린 그림 논란에 대해 그는 가짜라며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측의 일부 공개가 눈속임이라며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지니어스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금융기술의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며 명확한 규제 틀로 시장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1 가치를 연동한 가상화폐로 빠르고 저렴한 해외 송금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규제 부재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새 법은 발행 시 동일 가치를 달러나 미 국채로 담보하도록 규정해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트럼프는 이 조치가 미국 국채 수요를 높이고 금리를 낮추며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통해 주요국과의 대형 무역 합의도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한국, 인도, EU 등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4% 하락한 6,294.62포인트,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53% 내린 44,248포인트, 나스닥은 0.07% 상승한 2870.4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는 강세를 보였고 에너지 섹터는 SLB와 엑슨모빌 하락 여파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넷플릭스와 아메리칸 엑스프레스는 실적 부진으로 각각
5.1%, 그리고 2.3% 하락했습니다. 반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61.8로 시장 기대를 웃돌며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 신호를 보였습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1393원으로 마감해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 동향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증시는 AI 기술 기대감과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으며 반도체주는 엔비디아와 AMD의 낙관적 전망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절 개발된 무료 세금 신고 웹사이트 디렉트파일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간단한 세금 신고 대상자를 위해 개발한 것으로 사용 편의성과 높은 만족도로 호평받았지만 공공 서비스가 민간 기업과 경쟁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와 전직 개발자들은 이를 되살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코드가 오픈소스로 공개되면서 18세 청년 엘리아 라이트를 포함한 개인 개발자들도 자체 플랫폼을 준비 중입니다. IRS는 향후 민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무료 신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정부 주도의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렉트 파일 사용자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고 일부 주 정부는 향후 재도입 시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생 성별이 동전 던지기처럼 50대 50의 확률로 결정된다는 통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195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간호사 5만 8천 명의 임신 기록 14만 6천 건을 분석한 결과 일부 가족은 특정 성별 자녀만 연달아 낳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세 딸을 둔 가족은 네 번째도 딸일 확률이 58%, 세 아들을 둔 경우는 61%로 분석됐습니다. 엄마의 나이도 변수였습니다. 28세 이후 첫 출산을 한 여성은 같은 성별 자녀를 계속 낳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체내 환경 변화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합니다. 또한 특정 유전자가 특정 성별 출산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소규모 샘플이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환경 호르몬, 영양 상태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출생 성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정맥 기능 부전 Chronic Venous Insufficiency (CVI)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질환은 다리 정맥 내 판막이 약해져 혈액이 제대로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리에 고이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질환은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방치 시에 다리 궤양, 심한 부종, 피부 착색 등 장기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간, 신장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 증상으로는 다리의 통증, 무거움, 붓기, 피로감, 정맥류, 피부 변색 등이 있으며 서 있거나 오래 앉아있는 직업군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예방과 치료로는 압박 스타킹 착용, 다리 올리기, 체중 감량, 꾸준한 운동 등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혈관을 폐쇄해 혈류를 우회시키는 비침습적 시술도 시행됩니다. 초기 진단과 관리가 중요하며 정맥 초음파를 통해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유전적 요인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말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행동으로 말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